네, 증인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측의 최종 의견 진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5분 내로 최종 의견을 발표하십시오. 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맡은 서구림입니다. 첫 번째 의점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각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이를 총괄하고 감독해야 할 원초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각은 기자회견과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악용하여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선거의 공정성을 손상시켰습니다. 이청구인 측은 이에 관해서 갑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갑의 발언을 기점으로 극감된 이당의 지지율을 말씀드리며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이청구인 측은 갑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 역시 이천나 헌나 판례의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점은 대통령의 비밀 유설제 성립 여부와 관세법 개정의 적법성 등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갑은 직무집행 중 얻은 여러 분야의 공적 정보를 자신에게 평소 도움을 주고 지속적으로 사적으로 교류해온 정과 그 일가에게 유출하였고 이를 통해 그들이 각종 국정 현안에 관여하는 데까지 유출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에 관해 갑이 누설한 정보가 지역적이고 수사의 전국 단계에 유출되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에 관한 정보 자체의 유출이 정당한 것인지를 여쭤보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의점은 직무 수행 중 불법 자금 수수의 증명 및 대통령의 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갑은 자신의 선거 캠프장이었던 D를 통해 약 13억 9억 9,640만 원 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습니다. 양측에게 제공된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아 갑은 불법 자금 수수 과정을 D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심지어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명백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에 관해 갑이 불법 자금을 수수한 시기가 임기의 시작 전이므로 직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대통령직 인수법 시행령 제3조를 말씀드리며 갑이 자금을 수령받은 시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일정 권한이 생기므로 직무집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의점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 및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갑은 국민 461명이 목숨을 잃은 국가적 재난 상황인 X건물 붕괴 사고에 관한 최초의 대면 보고를 받은 뒤로 약 5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데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갑의 처신으로 인해 재난 대응을 위한 시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본격적인 인명 구조가 진행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우선 사설 구조업체가 먼저 현장에 도착한 다음 정부가 보낸 소방대원 구조대가 사건 발생 약 40분 이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사건 시작 40분 이후 정부 측에서 보낸 소방대와 사설 구조업체가 모두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 현장에는 많은 사람의 인원이 충분히 들어가서 시적절하게 구조 현장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갑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인명 구조가 늦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에 관해서 갑에게는 구체적 법률에 따른 자기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청구인 측은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제66조 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정부조정법 제10조 제1항을 말씀드리며 법률에 따른 갑의 자기 의무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의점은 국민투표의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갑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 및 국민투표의 결정이 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며 국민투표 제도를 정치적 도구로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투표는 정책 연계형 국민투표의 형식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었기에 이는 갑이 명백한 문서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와 국민 전체를 우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에 관해 국민투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고 국민투표 요건 또한 갖추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청구인 측은 본질적으로 대표자의 신임 여부가 국민투표의 사안이 될 수 없으므로 아무리 절차가 공정하다고 해도 내용이 그릇된 잘못된 투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은 갑의 재신임 효과가 투표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사실관계를 언급드리며
대신임 효과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작용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인 측은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 갑의 탄핵을 강력히 대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측의 최종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네, 피청구인 측 최종 의견 5분 내로 발표하십시오. 피청구인 측 최종 발언을 맡은 조경진입니다. 저희는 5가지 쟁점에 대하여 앞서 증인이 발언한 증언을 더하여 저희의 입장을 말하겠습니다. 저희 피청구인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대통령 갑의 발언이 국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갑의 발언 시기가 공천 이전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60조 또한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피청구인의 공무상 정보 누설 행위는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지원금 요청 행정명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뇌물수수 및 간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수사팀의 내부 정보를 누설한 시점은 공소 하루 전으로 증거인멸 또는 자료조작, 허위 진술을 준비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피청구인의 선거에 관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불법 자금 수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관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집행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 캠프장 D씨의 증언에 따르면 경선 자금은 불법적으로 사용한 바 없었기에 이를 불법 자금 수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쟁점입니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있어서 대통령은 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 측이 발언한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의 발언은 매우 주관적이며 이는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자기 의무, 행위 의무가 없다는 저희의 입장을 더 입지하는 바입니다. 비서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소방청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후 사고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비서실장의 증언으로는 5시간 공백 동안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인 의무 방임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연계형 투표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재신임을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헌이 아닙니다. 즉 이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김범률 교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실시한 국민투표는 정책 연계형 투표의 형식과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쟁점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해당 행위가 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시킬 만큼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 측의 근거에서도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은 대통령의 임기 후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지 탄핵 심판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재판 최종 설명 5분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측 재판 최종 설명이 됐습니다. 첫 번째 혐의점은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청구인 측은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기에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제237조, 헌법 10조와 제19조, 제24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정치적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발언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혐의점은 대통령의 비밀 설정 및 부정 청탁, 기업의 자유 공영심의 여부입니다. 정부인 측은 대통령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유출하였고 특정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금품을 강요 및 수수하였기에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제60조, 헌법 제7조와 제69조를 위반한 것이며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이 정가 그의 일가에게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철강의 관세법 개정 사실과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지원금을 행정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 또한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없었기에 정부인 측에서 주장한 법률들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혐의점은 직무집행 중 불법 자구 소수 여부입니다. 정부인 측은 정황상 대통령은 그의 측근에게 불법 자구 수수를 지시하였고 수수 현황을 모두 전달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 측근 비리와 대통령이 비리를 지시했다는 것, 경선 이후 13억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혐의점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및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청구인 측은 대통령 갑이 대통령으로서 직책 수행 의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소홀한 모습을 보였기에 헌법 제10조와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행위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고의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아니기에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혐의점은 대통령이 실시한 국민투표의 절차적 정당성 및 타당성입니다. 청구인 측은 대통령의 재신임을 판단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행위는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하였으며 피청구인 측은 X건물 붕괴 사고 이후 대통령이 실시한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헌법 제72조에 해당하기에 국민투표를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판 최종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